냉전 종식 이후 잠잠하던 핵 개발 경쟁이 또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동안 군축을 강조했던 유럽에서 새로운 해구상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항상 평화를 강조하던 유럽에서 해구산 전략을 새롭게 구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의 안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냉전이 끝난 이후 핵 개발 경쟁에 뛰어들며 국제사회를 긴장시킨 나라는 사실상 중국과 북한이 전부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탄두를 추가하기보다는 감축하거나 현행을 유지하였고, 이스라엘이나 이란 등 일부 국가가 핵 개발을 시도하거나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제사회의 안보를 크게 뒤흔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시도하고 싶은 중국이나 자신들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는 북한이 핵 개발에 열을 올리며 주변 국가를 위협했으며, 그 이외 지역에선 그다지 핵 위협이 높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유럽에서 새로운 해구상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국제사회가 과거 냉전처럼 핵을 활용한 대립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유럽이 해구상까지 고민하는 이유는 단연 러시아란 존재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서히 끝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에선 러시아와 미국이 주도하는 협정을 평화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체결된 미न्스크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종국에서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발생한 것처럼 지금의 휴전 협정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보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 보는 게 유럽의 시각인데요. 러시아를 위해서는 핵무장한 라팔을 독일에 배치하여 핵우산을 형성하겠다는 것이 프랑스의 전략 구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각 변동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핵우산 경쟁에 돌입한 유럽의 안보 실태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핵무장 필요성과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프랑스는 나토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토 국가와 달리 독자적인 핵방위 체계를 유지해 온 나라입니다. 현재까지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핵탄두는 약 300기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자신들의 주력 전투기인 라팔을 활용하여 새로운 핵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난해 5월에는 라팔 전투기에서 사용하는 순항미사일에 모의 핵탄두를 탑재하여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강력한 핵 전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핵탄두와 더불어 투발 수단이 중요한 만큼 라팔과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결합하려는 시도는 그만큼 프랑스가 핵 전력을 강화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미국이 나토에서 발을 빼게 되면 유럽의 핵 전력은 러시아와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데,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지 못하면 사실상 유럽은 프랑스와 영국이 보유한 500기 남짓한 핵탄두로 5,5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러시아와 맞서야 합니다. 결국 프랑스와 유럽은 라팔의 핵탄두를 장착하여 주변 동맹국에 배치하는 핵우산 전략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에 대해 독일마저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군사 문제에서 극도로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나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사회의 안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핵무장 경쟁이 불붙기 시작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욱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한국의 적성국인 북한과 이를 지원하는 중국, 러시아는 매년 핵탄두 보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년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5년 후인 2030년에는 1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정확한 수치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여러 기관에서는 최소 50기 내외에서 많게는 8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며 세 자릿수로 넘어갈 것이라 예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 냉전 시기처럼 전 세계가 앞다퉈 핵과 관련된 군사 전략을 수립하고 전력을 보강하려 한다면 중국과 북한 등 우리의 적성국도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려 경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이 받게 될 안보 위협과 부담은 지금과 차원이 다른 수준이 될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철저한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프랑스와 유럽이 라팔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방식은 한국도 고려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전투기 중에서 F-35는 약간의 개량 작업을 통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이중용도 전투기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은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를 활용하기 위해 이중용도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중용도 전투기로 개량된 F-35를 확보한다면 별도의 핵무기가 없더라도 적성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효과를 얻을 것이란 주장이 이전부터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장 핵탄두가 없더라도 핵을 장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있으면 유사시 미국에게서 핵을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을 적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한국은 기존에 보유한 39대의 F-35 이외에도 추가로 20대의 F-35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도입이 예상되는 20대의 물량을 이중용도 전투기 인증이 완료된 전투기로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이 F-35를 핵 임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면 라팔을 활용한 유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라팔은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기체이지만 어디까지나 4.5세대 전투기에 불과하지만 F-35는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인정받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군사 강국들이 카운터 스텔스 기술을 연구하고 있지만 기술력이 떨어지는 북한 정도면 죽었다 깨어나도 F-35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F-35를 활용한 작전은 북한과 김씨 일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F-35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F-35를 핵무기 탑재 용도로 개량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핵탄두가 없다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적성국의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위력적인 핵 투발 수단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한국도 핵무기를 손에 쥐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 전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보다는 정치, 외교적 측면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데요. 한국은 핵무장에 필요한 상당수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에 일정 수준의 핵탄두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재처리 시설을 비롯하여 핵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만 극복하면 해마다 10개 내외의 핵탄두를 생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의지만 있다면 핵탄두를 제작하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 외교적인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NPT 등 국제협약까지 걸려있어 주변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핵무장을 두고 미국 등 동맹국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최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더 안전해질 것이란 확신이 없다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핵균형을 이루는 게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접근 방식은 핵무기 사용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비핵화 의견을 밝혔는데요. 반대로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엿보는 의견도 절대 적지 않습니다. 미국 싱크탱크가 주관한 글로벌 예측 2025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핵무장 가능성이 큰 나라로 한국을 선택한 비율이 40.2%나 되었는데요. 관련 조사는 미국 등 전 세계 60개국의 글로벌 전략가와 정부, 민간 분야, 다국적 기구 등의 전문가 357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이 10년 내로 핵무장할 수 있다고 관측한 전문가 비율은 전년 대비 15%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2024년 조사에서 불과 25.4%였던 수치가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인데 이러한 조사 결과는 미국 등 전 세계의 관련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한국의 안보 위기를 타개하고 도발 억지력을 증대하기 위해 핵무장을 시도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본격적인 핵무장을 시도하기 위해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한국을 지지해줄 해외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점차 커지는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국의 전력을 강화하고
동맹국가의 군사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만을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중국, 북한, 러시아 등 다수의 핵 보유국을 상대하기 위한 전력 확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핵 보유 여부를 떠나 한국의 안보를 수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군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